길몽 웰빙 지역개발자 배길몽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인간은 단일 생명체가 아닌 복합 생명체다. 그리고 상태만 잘 보관하면 죽었다가도 다시 살려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식은 스스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외부 환경에 대해서 조건적으로 단순히 반응만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그러면 생명이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축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 벽돌이 10,000장을 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기술자가 1층 집을 넓게 지을 수도 있고 조금 좁게 2층이나 3층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 벽돌을 가지고 무엇을 짓든 어떤 형태로 짓든 모양은 다 다르지만 거기에서 본질은 벽돌 10,000장입니다. 어떤 형태로 짓든 어떤 모양을 바꾸든 그 본질은 그대로 있습니다. 벽돌 10,000장이라는 겁니다. 10,000장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를 부품을 다 해서 놓으면 쓰레기입니다. 이것을 조립을 잘해서 맞춰 놓으면 컴퓨터가 되고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작동하는 컴퓨터와 해쳐놓은 컴퓨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게가 달라졌나요? 부품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본질은 같은 거란 겁니다. 해쳐진 컴퓨터나 조립된 컴퓨터. 다만 차이점은 뭐냐? 아무데나 있던 게 정해진 위치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무질서한 위치에서 질서가 있는 위치로 바뀌었을 뿐 다른 것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벽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 쌓아놓으면 쓰레기땡인데 그걸 잘 질서 있게 쌓아놓으니까 건축물이 된 겁니다. 본질은 여전히 똑같은 겁니다. 현상만 다른 것이죠. 그러면 우리 생명체는 어떤 것이냐?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 성분들이 제 위치에 다 있어서 돌아가면은 살아있는 것이고 제 위치에 가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이제 사가지고 와서 전문가들은 부품을 사와서 조립하기도 하고 아마추어들은 이미 조립된 것을 사오는데 사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필요한 프로그램을 넣습니다. 자료도 넣고. 그런데 거기다 아무리 많이 프로그램을 넣고 자료를 넣는다고 해서 컴퓨터의 무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그런 것들은 단순히 현상만 바뀌는 겁니다. 벽돌이 그냥 야적장에 쌓여있던 건물로 되어 있던 본질은 같은 것이고 다만 그들의 위치가 달라진 것일 뿐입니다. 이걸 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물질들을 쌓아놓은 것을 조합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의 순서를 바꾸는 것을 순열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다만 순서만 바뀐 겁니다. 그 덩어리 본질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사람이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몸무게는 똑같습니다. 다만 그 부품들이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도가 맞지 않아서 작동을 안 하거나 혹은 에너지가 보급이 되지 않아서 작동을 안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뭐가 변하는 건 없습니다. 조립이 제 위치에 있으면 작동을 하는 거고 부품들이 제 위치에 있지 않으면 작동을 안 하는 그 차이만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세포는 하나의 기계 부품과 같습니다.
이 부품들이 제 위치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걸 수학적으로 설명하면 같은 조합 안에서 순열만 바뀌는 것을 순열이 바뀌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조합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세포는 예를 들어 조합이고 그럼 우리 지식이나 의식은 순열이고 현상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아무리 쌓는다고 몸무게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컴퓨터가 아무리 프로그램을 많이 넣는다 그래도 컴퓨터의 무게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본질이 아니고 현상. 현상이라는 건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위치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질 자체는 그대로 있는데 위치만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공기를 가지고 예를 든다면은 공기라는 것은 본질인데 그게 이동하면 바람이 되고 진동하면 소리가 됩니다. 이동을 멈추면 바람은 사라지는 거고 진동을 멈추면 소리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공기는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죠. 존재하는 것은 본질이고 그 존재의 운동에 의해서 혹은 위치 변경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은 말 그대로 현상으로서 일시적인 것이며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소리가 있다, 바람이 분다, 살아있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삶과 죽음은 본질적으로 같은 겁니다. 다만 부품의 위치가 바뀐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부품의 위치를 잘 바꿔주면 죽은 것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기계들은 그게 가능한데 생명체들은 위치가 바뀌는 순간 부패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다시 원상복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았으면은 이 원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수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거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북이는 보통 300년까지 산다고 그럽니다. 거북이가 300년 사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 제가 지난 다른 시간에 건강의 3요소를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영양을 섭취하고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아야 된다. 이 3가지가 맞아떨어져야 건강하고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거북이는 운동 중에서 유산소 운동을 합니다. 거북이의 특징은 전혀 급하게 움직이질 않아요. 천천히 부드럽게. 그것이 중요한 장수의 요인입니다. 장수하는 동물들은 대부분 천천히 움직입니다. 코끼리도 그렇고 새 중에는 학이 장수를 하는데 학도 그렇습니다. 학을 급하게 움직이는 거 못 보셨을 겁니다. 그냥 느긋하게 움직입니다. 코끼리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요인인데 근데 거북이가 300년을 사는데요. 나무는 더 오래 삽니다. 보통 소나무는 500년, 은행나무는 1000년을 삽니다. 그러면 이 나무들은 왜 장수를 하겠는가? 아까 건강의 3요소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나무들도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는 나무와 안 하는 나무는 건강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온실에 있는 나무들은 대부분 운동을 안 합니다. 자연에 있는 나무들은 운동을 합니다. 바람이 부는 것이 운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운동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뭐냐? 뿌리는 똑같이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이 영양분이 흡수할 때 낮에 영양분을 빨아올리는 우리 사람으로 말하는 핏줄과 같은 관이 있습니다. 이 관이 있는데 이것을 낮에는 열이 있으니까 이게 늘어나면서 커집니다. 관이. 그러면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이 쭉 따라서 올라옵니다. 이렇게 펴니까 따라 올라오죠. 공학적으로 설명은 좀 복잡한데 그럼 밤에는 온도가 내려니까 이것이 압축이 됩니다. 줄어들면서 그러면
짜니까, 펌프처럼 이렇게 짜니까 영양분이 위로 올라갑니다. 낮에는 이렇게 벌어지니까 밑에서 빨리 올라오고, 밤에는 이렇게 압축을 하니까 영양분이 올라서, 우리가 나무 10m, 20m 된 나무에 어떻게 영양분이 올라가느냐? 이 나무가 펌프 작용을 합니다. 낮에는 벌어졌다가 밤에는 우물해가죠. 그러니까 이 펌프라는 건 인간으로 말하면 심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펌프 작용을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나무도 결국은 늙으면 이게 딱딱해져가지고 펌프 작용이 잘 안 됩니다. 펌프 작용이 잘 안 되면은 영양분이 빨리 올라가지 못하고, 잘 올라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이나 식물 모두 결국은 심장이 작동을 안 하면 죽는 겁니다. 그 심장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줘야 되는 건데, 자연에 있는 나무들은 바람에 의해서 계속 운동을 시켜주고 밤낮으로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서 운동을 시켜주기 때문에 더 건강합니다. 온실에서 큰 것보다. 그래서 과일도 자연산이 더 맛있고, 특히 농장의 주인들이 가끔 뉴스 같은 데 나와가지고 우리 집 과일은 맛있다, 달다라고 설명하면서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과일이 맛있다 그럽니다. 일교차가 크다는 건 뭐냐면은 낮에는 나무가 늘어났다가 밤에 수축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영양분을 잘 위로 뽑아 올려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많으면 나무가 운동을 더 많이 해서 영양분이 더 잘 올라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무는 아까 건강의 3요소가 영양분 섭취, 운동, 그 다음에 스트레스라고 그랬죠. 나무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자, 동물은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동물은 움직일 수 있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내가 가야 되고, 뭐를 구하러 가야 되고, 사냥도 해야 되고, 또 나의 적이 쳐들어오면 피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모든 욕심도 생기고 걱정거리도 생깁니다. 그것이 스트레스인데, 식물은 어떨까요? 나는 움직일 수 없어. 그러니까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심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동물은 걱정해서 피하기도 하고 뭐 조심도 하게 했는데, 식물은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안 쌓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수행을 해서 가장 높은 단계로 가는 게 뭐냐 하면은 소위 무념무상,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 생각이 없이 편안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수행을 수십 년 한 사람도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무념무상이라는 게. 그런데 식물은 24시간 내 무념무상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인간으로 말하면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경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항상 욕심을 내려놔라, 욕심을 내려놔라. 식물은 욕심도 없고 무념무상의 상태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어서 500년, 1000년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운동도 우리가 모르지만 하루 내 하고 있습니다. 왜? 바람이 하루 내 부니까. 24시간 부니까. 운동도 하고 더구나 무념무상의 상태이기 때문에 1000년을 살고, 중동이나 남미 쪽에 가면은 특수한 나무는 3000년을 산 나무도 있다고 그럽니다. 자, 건강의 비결은 뭐냐? 영양섭취, 운동, 스트레스를 없애는 거. 그래서 식물은 오래 사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배우면 소위 말하면 신선처럼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